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뭐 극단적으로는 원금 감면이 하나도 안 돼서 100% 변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원금 100% 변제에 이자도 일부 변제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워크아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 중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선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채무조정의 대표적인 세 가지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법원을 통해서 채무가 조정되는 절차이고, 그러니까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금융권 채권사들의 협의체를 통해서 조정되는 절차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사들의 협의체가 자율적으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하고의 공통점은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진행하는 주체나 판단 근거 그리고 진행 과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채무자분들께서는 각자 처하신 상황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워크아웃으로 신청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쉽게 말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점이 크지 않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는 매월 실수령 월 소득에서 법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는 돈을 36개월 또는 60개월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못 받는 금액은 감면해 주는 제도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채무 감면을 많이 받으려면은 소득은 낮고 채무는 많은 분들, 그리고 생계비 공제는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개인회생에선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채무는 많지 않고 소득은 높은 분들, 그리고 생계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도 본인 1인 생계비 외에는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뭐 극단적으로는 원금 감면이 하나도 안 돼서 100% 변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원금 100% 변제에 이자도 일부 변제해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워크아웃이 좀 더 개인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월 실수령 소득이 220만 원이고 채무가 3,600만 원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은 1인 생계비로 그냥 12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월 소득이 220만 원인데 1인 생계비 12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남겠죠. 그러면 100만 원씩 36개월을 변제를 하면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내 채무가 3,600만 원인데 36개월 동안 그냥 3,600만 원을 나눠서 갚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원금 감면도 못 받는데 월 생활비 120만 원으로 빡빡하게 생활을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생활이라도 좀 여유 있게 하면서 길게 갚는 게 더 낫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워크아웃을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보통은 8년, 그러니까 96개월 동안 나눠서 갚는 거란 말이죠. 아까 케이스에서 3,600만 원을 96개월로 나눠서 갚게 되면은 한 달에 37만 5천 원씩만 갚으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한 달에 120만 원만 생계비를 쓰고 나머지 100만 원을 변제에 투입해야 되는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 중에 37만 원만 쓰면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80만 원 이상이 생계비로 주어지니까 훨씬 더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하겠죠. 3년을 갚고 끝낼 거냐 아니면 8년 동안 갚을 거냐의 차이는 남아 있는 겁니다. 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려 보면은, 개인회생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외부회생위원 예납금이라든지 변호사 비용, 그래서 보통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외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게 이제 일반적일 겁니다.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 비용 5만 원만 있으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워크아웃을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분납을 제공하긴 하지만 그 분납조차도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장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워크아웃은 개인회생처럼 소득 요건을 그렇게 엄격하고 빡빡하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변제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만 입증하더라도 개인회생처럼 정기적이고 일정한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해야 된다는 정도로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분들도 이제 진행을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독촉에 시달려서 너무 힘드신 분들, 물론 이제 개인회생도 접수하면 보통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금지 명령이 나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독촉 추심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방되실 수는 있지만, 근데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워크아웃 신청 요건이 돼서 접수만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모든 독촉 추심이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도 독촉 추심이 나한테 좀 너무 힘들다, 너무 많이 온다라고 하면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 먼저 접수를 해놓고 개인회생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금융권 채권사들의 협의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에 가입된 채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채권은 당연히 조정의 대상이 안 되겠죠. 세금이라든지 개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면은 워크아웃을 통해서는 해당 채무는 조정이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게 맞겠죠. 워크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대부분의 채무자, 한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하실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은 월 생계비가 빠듯하게 주어지긴 하지만 내가 갚을 수 있는 한도에서만 갚고 못 갚는 나머지 채무는 탕감시켜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감면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3년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면 면책이 되어서 신용회복도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